그런데 도둑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딱 빵긋빵긋 웃으면서 조금씩 뭐예요? 인생을 뜯어가더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주면서도 괴롭지가 않죠, 그죠? 예. 아무리 주면서도 안 괴롭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도둑이다. 예. 내 인생 도둑이다 이게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은 숨은 은혜 속에서 결국은 아버지의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 항상 그 부모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기쁜 마음, 예쁜 도둑한테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예. 알고 보면 도둑인데, 그죠? 예. 근데 그것을 뭐예요? 감사하게 내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요? 부모와 항상 좀 조화로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뜯어먹는 존재구나. 예, 그 살집을 조금씩요. 조금씩 뜯어먹거든요. 예, 그리고 세월이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늙어서 그냥, 이제 아버지가 활동을 못하게 되고, 할 때에는 결국, 다 뜯어먹은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어떻게 해요? 뜯어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적거나 많거나, 이 세상에 내가 생명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예, 부다 이거죠. 예, 예. 아버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관계 봅시다. 어머니 실제 신체적으로 뭔가 이 세상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내가 탁 몸을 드러나게 해줬죠, 그죠? 예, 그래서 나를 말 그대로 낳아줬다 이거죠. 낳아줬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했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데, 그 나를 낳아준 존재로서 뭡니까? 한없이 어떻게 해요? 예, 오행적인 운동이 뭐예요? 모기 화를 도우려고 하죠, 그죠? 예, 모기 화를 어떻게 해요? 생하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끝없이 계속 주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마음 중에 제일 뭐예요? 큰 마음이 뭐냐면 어머니 마음이다, 그죠? 예. 예, 어머니 마음이 뭐냐. 줘도 또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뜯어먹는 거죠. 알고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계속 받아먹는 기운, 그렇죠? 받아먹으니 그 은혜가 크더라 작더라. 예, 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런 걸 왜 그러느냐.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은혜를 갖다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주는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에는 대체로 가장 이제 자기가 약할 때니까 계속 받지만, 예.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 나무 기운이 더 줄 것도 없거니와 이제 나무 기운이 간섭을 하면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힘이 어렸을 때는 있죠. 어렸을 때는 약하니까 계속 받겠죠, 그죠? 예, 계속 받는 작용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커서 뭔가 밖으로 음양 작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뭐냐면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지만 커서는 어떻게 해요? 예,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이성을 찾아서 자기가 막 음양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 활동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엄마의 간섭 이런 것을 이제 막 싫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관계 때문에 또 갈등이 또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발 엄마 말을 좀 잘 들어라. 잘 들으면 좋겠죠, 사실은요. 예, 잘 들으면 좋은데 장성을 좀 해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좀 더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엄마 마음 가지고 더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주는 게 이제 결국 자기한테는 막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막 계모아니냐고 막 하고 싸우고 예,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왼수 소리가 이제 조금 지나면 나오죠. 예, 이제 왼수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서로가 결국 주고받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서로의 어떤 존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정 안 하고 이제 서로에게 요구를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자꾸 커지게 되고 그 갈등이 서로는 결국 후일에는 잘못하면 원수됩니다. 원수. 실제로 우리가 역학적 상담 많이 해보면 대부분 다 약간은 다 정신적으로 뭔가 기울어짐이 생기는데 그 기울어짐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기운과 어머니의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무엇이 발생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가슴에 이렇게 가만히 그 사람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원래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어머니는 좋은데 아버지는 안 좋아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기운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뭔가 어떻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가 다르겠죠. 예. 그럼으로써 다 정신적으로 뭔가 기울어짐이 있다. 이런 정신적인 기울어짐 속에서 결국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도 결국은 뭐냐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정신적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원래 뭐냐면은 아버지와 엄마는 다른 존재였다. 그렇죠. 남이었죠. 그죠? 노래에도 있죠. 그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인데, 원래 남이었다. 원래 남. 원래 남이 점 하나 빼서 님이 됐는데, 점부터 도로남이다. 원래 자연의 기운은 뭐예요? 다르다. 다르다. 그 다르다를 인정해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기울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울어짐 속에 본인이 정신적인 어떤 편향성, 기울어짐이 이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세 글자 중에 같은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본인하고 부, 모 다 글자가 다르죠. 그죠? 글자가 다르다는 것은 인생관이나 어떤 활동성이나 운동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내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와 같다 다르다. 그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인정 안 하니까 결국은 갈등이 결국 발생이고 실컷 예쁜 도둑한테 주어놓고 서로의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의 이해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를 낳았을 때 나와 너는 다르다. 닮았죠. 닮기는 그죠. 닮았지만 다르다. 살아가는 어떤 기운이나 동작이 결국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엄마와 자식, 본인이죠. 그죠? 본인과 모친하고도 어떻게 해요? 기운이 다르죠. 그렇게 다른 기운 속에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삶의 어떤 양식을 자꾸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저렇게 보는 것도 원리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먼저 뭡니까? 화하고 금하고 목하고 이 기초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봤는데요. 자, 이 이제 기운 속에서 이 기운 한 곳에 모아놨다 봅시다. 한 곳에 모아두니까 화금목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모여 있죠, 그죠? 이게 만약에 본인이라면 이게 부가 되고 모가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세 존재가 한 집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때 이제 이 전체에서도 뭔가 기울어짐이 발생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예, 예를 들어서 뭐 꽃이라 칩시다. 세 가지 꽃이 있을 때, 세월 따라서 쭉 뭔가 기운적으로 변화가, 이게 꽃밭이라고 생각합시다. 꽃밭. 예, 꽃밭에, 예, 불기운을 가진 꽃도 있고, 금기운을 가진 꽃도 있고, 예, 목기운을 가진 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봄이 오면은, 봄은 어떤 기운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까? 그렇죠. 목의 기운이 활발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목이 거들어주는, 도와주는, 예, 화의 기운도 대체로, 강해지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예, 목이 가장 강하고, 그죠? 예? 화도 점점점 강해지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약해져요? 여기 금의 기운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에, 예, 금이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약해지겠죠. 그죠? 이게, 금의 기운이 결국 어떤 세월이 오니까 금의 기운이 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때는 목과 화가 무뎌져요. 그죠? 자기들은 뭐예요? 사회적인 활동성이 좋으니까. 자, 이럴 때에 이제 가족 간에도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따가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따. 자, 여기서는 이제 누가 왕따당해요? 그렇죠. 아빠가 왕따 당하죠. 그죠? 그래서 엄마하고, 예, 자식하고, 서로 의견을 정말 샤샵샤 해가지고, 막 이건 잘 맞춰요. 예. 어째 그래, 니는 존나, 이러면서, 예. 예? 예, 근데 이제, 금의 기분이 어떻게 해요? 활동력이 많이 약해져 버리니까, 그죠? 예. 활동력이 많이 약해져 버리니까, 가족으로 볼 때는 아빠의 사회적인 활동성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예, 약해진.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하는 일에 고충이 발생하고 또 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가족 간에도 엄마하고 자식은 서로 의견을 잘 맞추면서 결국은 아빠를 약간 왕따시키는 거죠. 예, 그런 집도 제법 있습니다. 예, 다 그게 어떤 작용 때문에 자 다른 기운을 가지고 한 집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운을 좀 거들어줄 때,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금이, 자, 여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름까지는 뭐 어떤 기운, 더운 기운이 강하니까, 목과 화가 대체로 뭡니까? 더운 기운이 많으니까, 예, 활동력이 좋다가, 이제 이 금이 왔다, 이거죠. 자, 금의 기운이 왔다, 즉, 가을이 왔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가을의 기운이 왔을 때는 이제는 어떤 꽃이 이제 강해집니까? 예, 가을 꽃을 의미하는 금의 기운이, 그죠? 강해지죠? 예, 이 금의 기운이 예, 강해지고, 이제 목이나 화는 어떻게 해요? 약해지겠죠?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빠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매우 좋던지 막 이랬는데,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몸이 비실해가지고 매일 뭡니까? 뭐 일 좀 하려고 하면 막 몸이 삭시 다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성이 약해지는과 동시에 금전적이나 그 건강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지죠. 예. 그럴 때 이제 부부간에 이제 정신적으로 서로 또 갈등이라든지 부담이 오겠죠. 예. 그래서 암만 어떻게 해요? 내가 제발 몸 좀 건강해져라 하고 막 그렇게 도와줘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부부죠, 그죠? 이렇게 부부가 되는데 부부 사이에도 결국은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갈등이 오고, 그 다음에 화도 어떻게 해요? 약해지죠. 예. 그 화도 약해지니까 예, 자식도 뭔가 하는 일이 뭐시 그냥 시덥지 않다 이거죠. 예, 시원찮고. 그래서 거기서 막 정신적으로 갈등이 오고 현실적으로 갈등이 오고.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아빠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들으면 큰 소리를 좀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예. 큰 소리 치면 이제 이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여튼 아빠만 들어왔다 하면은 살살 숨어요. 일단 같이 모여있던 공간에 있다가 아빠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욕 먹든지 혼나든지 잔소리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려고 이제 각자 방으로 전부 간다 이거예요. 각자 방으로 전부 가버리고, 예, 아빠만 혼자,
그 거실을 차지하고 말이에요. 고함 팍팍 치면서 물 좀 가져오너라. 예? 그런 식으로 한쪽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가족의 그 활동 양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요, 이제 좀 복잡해져요. 거기에 막 또 만약에 어른들도 또 계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의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다면은 그 사이에는 뭐예요? 뭔가 이제 막 기울어짐이 막 복잡하겠죠. 그죠? 예. 그런 기울어짐이 어떻게 해요? 수시로 오고 간다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꽃이 한 꽃밭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 꽃밭에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가 기울어지고, 하나는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예, 한 사람은 또 뭡니까? 예, 기모 펴고 지내야 되고. 자,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득이한 방법이 좀 떨어져 지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예, 운의 기울어짐으로 오는 갈등을 좀 해소시켜 준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런 어떤 기울어짐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예.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요? 잘 화합된 모양을 이룩할 때, 화합된 모양을 이룩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전체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번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 비결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이 기울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 가보면은 가화? 네, 만사성 선화죠, 그죠? 가화하면은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지금 내가 기운을 좀 더 쓰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결국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은 큰, 어떤, 은혜를 서로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을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예.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빨리 가져오라고 난립니다. 왜 배달이 안 되느냐? 그죠? 그럼 가족 관계에서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한번 고달픈 운을 탁 만나면 있죠. 그 고달픈 운이 그냥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경우보다도 막 5년씩 이렇게 갑니다. 보통 막 3년, 5년, 길게는 막 10년씩 안 풀려요. 예. 그래서 이제 한 5년, 6년쯤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한 7년쯤 되면 니는 왜 허구한 날 이러느냐. 이렇게 완전 사람 자체를 뭘 만듭니까? 이제 무능한 사람이라든지 바보 비슷하게 왕따 시켜버립니다. 근데 운명은 우리 그렇게 긴 세월을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운명 자체에서 바보로 타고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무능하게 타고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꽃도 뭐예요? 꽃도 피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꽃씨가 됐죠, 그죠? 이 세상 어떤 꽃씨도 단지 무엇이라고요? 겨울에 눈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운에서 가리어서 싹을 못 틔울 때 그것을 뭐냐면 못난 놈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비록 못난 존재지만 결국 세월이 가서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또 서로가 역전이 되더라. 그래서 그럼 역전이 될 수 있는 존재고 가능성의 존재고 또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몸이다. 한 몸. 가족이란. 그래서 이 한 몸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무언가 제때 능력을 바르지 못하면 결국 기다림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다시 무엇이 되고 훌륭한
꽃이가 무엇이 돼요? 훌륭한 꽃이 되죠. 그죠? 이때 이 꽃이가, 겨울에 꽃을 못 피운다고 해서 자꾸 나쁜 꽃이라고 자꾸 세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세뇌를 하면은, 오히려 봄이 왔을 때 좋은 꽃이 안 되겠죠? 잠자야 되는 꽃이를 갖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깨어나라고 꽃을 피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결국은, 겨울에 겨울을 잘 지내도록 기다려주면, 결국, 꽃이 되고, 자기 능력을 밖으로 펼쳐내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더라. 근데, 이렇게 왜 기다려주는 게 좋으냐? 그 몸이 결국은 나하고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닿아 있더라. 그래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식 잘 돼서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사회적으로 뭔가 잘, 발전되고 번영되는 게 나쁠 게 없죠? 근데 거기에서는 무엇이 발생해 있더라? 기울어짐이 있더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원래 좀 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대로 결국은 가야 되는 어떤 한계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결국 가족관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룩하고 또 그 집안이 잘 때는 징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때는 징조가 뭐냐? 가와만 썼습니다. 가와만 써서. 자, 화장실을 쓰는데, 제 사람이서 한꺼번에 급하다. 어떻게 해요? 그때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밖에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자기가 해결 안 되면, 기다리라 하죠, 기다리라. 그죠? 그래서, 그럼 기다리라고 할 때 나는 못 기다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가화가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린다 하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생명력을 주는 바로 중요한 어떤 성공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역학에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부모와 자신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가화만사성의 뜻을 쭉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확장된 관계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열심히 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